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담 실습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담 실습이라 우리가 상담을 실습하는데 그 종류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상담에 실습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상담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실습이 달라집니다.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담의 유형이 있습니다. 상담의 유형이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 상담은 상담자 1명 대 내담자 1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 상담이다. 1대1 상담을 개인 상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개인 상담은 무엇을 다루는가 하면 개인의 내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즉 개인의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을 개인의 내적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말하죠. 가족 상담은 1950년대에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1950년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청소년을 상담했습니다. 또한 성인 내담자를 상담했습니다. 개인 상담을 통하여서 그들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치료가 된 후에 그들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 내담자가 다시 재발되어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 왜 상담실에서는 치유받고 상담실에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를 줬습니다. 그 이유를 학문적인 접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연구팀에서 이 조현병을 가진 사람을 조사하기 왜 그든 다시 재발될까? 마음의 병 가진 신경증과 정신증 가진 사람 왜 다시 재발될까? 조사하고 보니까 이건 개인 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마음의 문제만 치료해 주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발견하고는 가족 상담이 태동하게 됩니다. 가족 상담에 있어서는 그 가족 구성 개개인의 심리 내적인 문제를 다루자 이런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서 뭐냐면 가족 간의 기능을 다루자 이것이 가족 상담입니다. 가족 간의 기능을 다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상담에서는 상담자의 역할은 촉진자의 역할이다. 또는 조력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됩니다. 돕는다. 무엇을 돕냐?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그가 들여다보고 자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방법을 그 개인이 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개인 상담입니다. 이것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력자라 하기도 하고 촉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족 상담이라는 것은 가족 간의 기능을 다루는 쪽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가족 상담자의 역할은 뭐냐? 교사의 역할입니다. 기능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을 막 이렇게라 저렇게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 상담입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은 그 태동부터가 다르고 또 하나는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은 이론이 또 다릅니다. 출발하는 이론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룹 카운셀링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에 속할까요? 가족 상담에 속할까요? 큰 영역에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에 속할까요? 가족 상담에 속할까요? 상담의 유형에서 본다면. 예, 좋습니다.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의 유형에 속합니다.
뭐가 다르냐? 개인 상담은 상담자 1명 대 내담자 1명이 만난다면, 집단 상담은 상담자 1명 대 다수의 내담자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그룹 카운셀링에서는 상담자를 상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집단에 참여 내담자라면 내담자 용어라 쓰지 않고 집단원 참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일대 다수, 여기 집단 상담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각 개인이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내담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 상담자 역할과 내담자 역할을 동시에 진행한다. 그러면 이 지도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집단의 역할, 협력자, 움직일 동자. 이 집단의 이 흐름이 잘 흘러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단지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이 상담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탁월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개인 상담에 있어서도 내가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집단 상담에 있어서도 수련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족 상담에 있어서도 수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분야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같이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영역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입니다. 내담자는 다양합니다. 또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도 다양합니다. 그럼 우리가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유형 따라 진로 상담이 있고 비행 상담이 있고 약물 상담이 있고 팔달 상담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어떤 기업 상담도 있고 진학 상담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도 자기와의 관계 안에서 작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고 힘듦을 느끼게 하는, 그것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병리 차원에서, 이상심리 차원에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영역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실습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초급 과정이 있고 중급 과정이 있고 고급 과정이 있습니다. 상담을 처음 하는 초보자 할 때는 초급 과정에서 우리가 수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 중급 과정에서 있는 사람은 또 중급 과정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고, 고급 과정에서는 고급 과정에서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자, 지금 보았듯이 이번에 이 심리, 우리가 개인 상담의 편에서는 제가 이렇게 갈 겁니다. 상담의 유형에서는 개인 상담에 초점을 두고 제가 시리즈로 계속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유형에서는 이것은 뭐 정신병리 차원, 이상심리 차원의 이런 쪽보다도 어떤 마음의 이 병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정신질환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쪽보다도 우리가 자기와의 관계나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개인 상담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담 실습 과정에서 상담의 유형과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아시고, 여러분 혹시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넓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실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 또 부부 상담, 또 여러 가지 상담 유형과 문제에서 나에게 참 적절한 것이 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제 상담 실습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